나는 이렇게 클린한 식단만 먹고 몸에 안 좋다는 거 안 먹고 있는데 왜 피부가 더 안 좋아질까? 진짜 너무 답답했었거든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찍 자고 물 많이 마시고 채소 많이 먹어라, 이런 뻔한 얘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진짜 다 아는데 못하는 거지. 제가 내 노력으로 조절할 수 있는 습관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속 가능한 심플 뷰티 관리법을 알려드리는 심플리즘 이나입니다. 지난 영상에 여드름 관리법 알려드렸죠? 이번 영상에는 빨갛게 올라온 염증성 여드름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예전에 여드름이 갑자기 확 엄청 우수수 올라오면서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대인기피증도 오고 진짜 막 너무 우울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화장품으로 해결해볼라 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몇백만 원을 들여서 피부과 관리도 받아보고 좌절절망을 정말 많이 겪다가 결국 힘들게 해결책을 찾았었는데요. 제가 화장품을 개발하면서 전문 지식들을 쌓고 나니까 그때 그래서 여드름이 났었구나, 그리고 이래서 해결이 됐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진짜 제 찐 경험을 담아서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뻔한 것도 아니고 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 이번 영상 꼭 집중해주세요. 자, 먼저 꼭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이 염증은 우리 몸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면역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굴 표면으로 여드름이 나타나는 정도면은 이미 몸 안에서는 훨씬 심하게 염증 면역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 겉으로 보이는 건 정말 일부인 거죠. 우수수수 나은 여드름 정말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실 여드름은 피부가 나한테 내 몸을 관리하라고 보내는 신호인 거다. 이 신호가 있어야 위험을 알게 되고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 필요성을 느껴주는 그런 신호등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드름의 근본 원인은 대부분 생활 습관 문제인데요.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서 관리하고 비싼 화장품을 써도 생활 습관의 개선 없이는 다시 염증 여드름이 나기 때문에 뒤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을 꼭 해주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찍 자고 물 많이 마시고 채소 많이 먹어라, 이런 뻔한 얘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진짜 다 아는데 못하는 거지. 제가 내 노력으로 조절할 수 있는 습관만 알려드릴게요.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요거는 꼭 해주세요. 첫 번째, 단백질 보조식품 끊고, 두 번째, 유제품 끊기, 세 번째, 땀이 났을 경우 즉시 씻어주기, 네 번째, 손과 스마트폰 자주 씻어주기. 저는 먹는 게 우리 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면이나 다른 건 못 바꾸더라도 꼭 식습관 관리는 정말 중요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백질과 유제품을 꼭 줄이시기 바래요. 제가 여드름이 정말 심하게 났었을 때가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진짜 제일 식단 관리 열심히 했을 때였거든요. 그때 저는 바디 프로필 준비한다고 운동 진짜 빡세게 하면서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그리고 프로틴 파우더 이렇게만 먹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진짜 여드름이 엄청 나면서 피부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억울한 거죠. 아니, 나는 이렇게 클린한 식단만 먹고 몸에 안 좋다는 거 안 먹고 있는데 왜 피부가 더 안 좋아질까? 진짜 너무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그 식단이랑 운동이 더 문제였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은 염증성 여드름이 나거든요. 뭐 닭가슴살, 단백질 파우더, 단백질 과자 이런 것들이 건강식품으로 포장되어서 판매되고 있는데 과도한 단백질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사실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을 팔기 위한 상술이에요. 이 식단 관련해서 정말 유명한 고전책이 있는데요.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왜 야생동물은 병과 비만이 없는가? 라는 책을 보면 단백질이 사실 부족할 때보다 단백질이 더 많을 때 우리한테 훨씬 몸에 안 좋다고 해요. 이 단백질은 소화시키기가 정말 까다로운 물질로 소화 과정에서 암모니아 등 각종 독소를 만들어내서 간과 신장에 무리를 주고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어요. 닭가슴살 많이 먹었을 때 땀이랑 오줌에서 냄새 많이 나는 거 한번 느껴보셨을 거예요. 제가 몸에 좋기 위해서 먹었던 닭가슴살이랑 단백질 파우더가 오히려 염증성 여드름을 우수수 나게 했었던 거죠. 게다가 진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 먹은 단백질이 그대로 단백질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단백질이 들어와도 이거를 아미노산으로 분해시킨 다음에야 우리 몸에서 그걸 가지고 다시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쓸 수 있게 되는데 사실 그 아미노산은 식물에서도 충분히 섭취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단백질을 따로 억지로 섭취할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 한식 있잖아요. 그거 그냥 새끼 잘 먹어주기만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단백질 부족이라는 게 마케팅 상술인 거죠.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가 아니라면은 단백질 보조제 이런 거 따로 먹지 마세요, 절대.
자, 그리고 또 여드름에 정말 안 좋은 게 바로 유제품이에요. 우유가 피부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을 정말 많은 논문에서 나왔는데요. 우유 말고도 치즈나 버터도 포함이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여드름이 내가 심한 상태라면 꼭 피해주세요. 또 여드름에 안 좋은 게 초콜릿과 같은 단 음식, 그리고 기름진 음식인데 뭐 이런 거 사실 다 끊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단백질 섭취 줄이기, 그리고 유제품 먹지 않기. 이 두 가지만이라도 꼭 지켜주시면 저도 이렇게 했을 때 피부가 진짜 많이 좋아졌어서 꼭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또 의외로 여드름에 안 좋은 게 바로 운동인데요. 바로 땀 때문이에요. 이 땀의 성분은 사실 오줌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우리 오줌이 피부에 묻은 채로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염증이 나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그 즉시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줘야 돼요. 이 염분과 요소가 여드름균을 더 번식하게 하거든요. 만약 바로 씻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 내 피부에 여드름이 심하다면 땀 흘리는 운동은 좀 가급적 하지 않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습관인데요. 바로 손이랑 스마트폰 자주 닦기예요. 사실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 자연적으로 가라앉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세균이 닿으면 이게 이제 염증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 손이랑 스마트폰 진짜 더러운 거 아시죠?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피부에 정말 손이 많이 닿기 때문에 자주자주 손을 계속 씻어주시는 게 좋고요. 스마트폰도 자주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드름의 근본 해결책을 알려드렸는데요. 근데 이미 심하게 나서 보기 싫은 여드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드름이 정말 심하게 난 상태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피부과를 추천을 드려요. 저도 화장품을 만드는 사람이긴 하지만 홈케어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화장품도 한참 동안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지금 진짜 피부가 되게 심하게 뒤집어진 상태라면은 이게 점점 염증이 번지면서 계속 피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피부과 관리로 빠르게 확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심해지지 않게 홈케어로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직접 받고 효과를 느꼈던 거 이제 두 가지인데 그걸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돈이 별로 안 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우리 피부과 보면은 이제 피부관리실이 있고 거의 성형외과 같은 데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 말고 진짜 그냥 치료만 하는 그런 동네 피부과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가셔서 염증 주사랑 압출 케어를 받는 거예요. 염증 주사는 보험 적용이 돼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거든요.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리고 또 여러 개 맞으면 할인도 해주고요. 이게 압출을 하는 순간 피부에 결국 흉이 생기게 되는데 이 염증 주사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염증을 가라앉혀서 압출 없이 자연스럽게 여드름이 가라앉을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피부에 가장 흉을 남기지 않고 빠르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서 추천을 합니다. 물론 스테로이드는 안 좋지만요. 염증 주사 맞으면서 압출도 같이 해달라고 하면 좀 더 가격적으로도 더 좋고 간 김에 이렇게 한번 해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여드름이 너무 많다면은 혼자서 하기보다는 피부과를 가서 짜주는 걸 추천을 드려요. 흉 안 지게 압출하는 게 좀 어렵고 너무 아프면 또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제대로 못 짜다가 이렇게 더 또 이렇게 흉이 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똥손이다 하면은 그냥 피부과 가서 압출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돈이 조금 드는 방법이기는 한데요. 제가 진짜 심했던 여드름이 확 가라앉는데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시크릿 레이저였어요. 사실 피부과에서 관리받았을 때 진짜 그때만 잠깐 좋아지고 금방 다시 안 좋아졌다. 저도 이런 경험이 많아서 좀 잘 안 믿었었는데요. 동생의 이 시크릿 레이저를 하도 강력 추천을 해가지고 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받아봤는데 진짜 효과를 많이 봐서 돈이 아깝지 않았던 관리예요. 이 시크릿 레이저가 뭐냐면 니들을 얼굴에 찌르면서 고주파를 진피에 확 넣어주는 레이저예요. 이게 원래는 모공용 레이저로 유명한데 저는 여드름 안 나게 하고 그리고 여드름 흉 개선하는데 효과를 진짜 많이 봤었어요. 한 3회 정도만 받았는데도 바로 효과를 봤어가지고 꼭 시크릿 레이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거는 아닌데 진짜 너무 심하고 이것저것 해도 안 돼서 되게 절망적인 상황이라면은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술은 의사랑 충분하게 상담하시고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되는 거 알죠? 자, 마지막으로 홈케어예요. 아직 상태가 심하지 않다면 홈케어만도 좋아질 수 있고요. 또 피부과에서 아무리 돈을 들여도 홈케어를 제대로 안 해주면 계속해서 여드름이 나기 때문에 이 여드름 더 나는 걸 막기 위해서도 홈케어는 꼭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고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여드름은 최대한 초기에 잡아주셔야 해요. 이 염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피부 세포를 많이 상하게 하기 때문에 흉이 남는 범위도 더 커져서 이 사후 관리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이걸 짜는 순간 또 흉이 어쩔 수 없이 좀 남게 돼요. 그래서 최대한 짜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리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드름은 초기 단계 때 관리할수록 더 피부에 손상을 안 가게 하고 빠르게 깨끗하게 사라진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이 깨끗한 손으로 살짝 이렇게 만져보면서 여드름 단계가 어떤지 체크하고 그 단계별로 맞춰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직 빨갛지도 않고 그냥 좁쌀로만 있는 상태다, 아프지도 않다라고 할 때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 관리법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도 가라앉지 않고 빨갛게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페어 아크네 또는 에크논 크림을 발라주세요. 이 크림을 이제 그 염증 부위에 듬뿍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은 이 염증이 아직 초기 단계일 때는 좀 싹 가라앉더라고요. 주변에 일본 여행 가는 사람 있으면 이 페어 아크네 연고 꼭 사달라고 하세요. 제가 뭐 티트리 오일도 써보고 뭐 크레오신, 뭐 클리어틴 뭐 여러 가지 막 다 써봤는데 그 여드름 연고 중에 가장 효과를 많이 느꼈던 게 바로 이 페어 아크네예요. 근데 이게 또 일본 가서 사야 하다 보니까 그럼 국내에서는 어떻게 하냐? 에크논 크림을 약국에서 사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아직 제가 충분히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성분이 이제 페어 아크네랑 비슷해서 추천을 할게요. 근데 이렇게 관리를 해도 가라앉지 않고 점점 커지면서 이제 손으로 만졌을 때 되게 아파온다 라고 하면은 이제 피부과 가서 염증 주사를 맞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 염증 주사 맞을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그러면 이제 압출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압출 시 진짜 중요한 거. 절대 고름이 차오르기 전에 압출하면 안 돼요. 괜히 미리 짰다가 흉이 생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직 짤 단계가 아닌데 미리 짰다가 잘못해서 흉이 진 거 보이시나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꼭 명심. 이 고름이 충분히 찼을 때 짜줘야 되고요. 그때 란셋으로 살짝 찔러서 기를 내준 다음에 면봉으로 눌러서 이제 고름을 빼주세요. 근데 이 면봉을 누를 때도 절대 안 나오는데 억지로 무리해서 힘줘서 짜시면 안 됩니다. 이거 억지로 힘주다가 잘못하면 주변 피부가 까지고 쓸려서 흉이 훨씬 더 크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좀 힘을 이렇게 줬는데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아직 충분히 짤 단계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멈춰주세요. 이거를 내가 피 끝까지 다 빼내겠다고 절대 억지로 힘을 더 줘서 이렇게 막 끝까지 빼지 마시고요. 나오는 만큼까지만 하고 멈췄다가 나중에 만약에 또 며칠 지나고 고름이 더 찼다 하면 그때 또 다시 짜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압출을 하고 나면 이제 진정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피부과에서 똑같이 하는 관리 그대로 5만 원에 받고 있는데 집에서 하시기 어렵지가 않아요. 먼저 히알루론산 앰플 얼굴에 전체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모델링 팩을 올린 뒤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떼어내면 끝입니다. 실제로 피부과에서 제가 여러 번 관리받는데 다 이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염증성 여드름이 있을 때 하면 안 되는 주의사항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시트 마스크팩 하는 거예요. 이 시트 마스크팩이 방부제가 많기도 하고 또 피부에 더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을 더 악화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마스크팩의 부작용 올려드렸는데 한번 참고해주세요. 이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트 마스크팩 말고 모델링 팩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속건조가 만약에 있다면 히알루론산 앰플을 차라리 여러 번 발라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크림 바르는 거 안 돼요. 이 선크림에 화학 성분과 모공을 막는 성분이 있어서 이게 염증성 여드름에는 또 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을 바른다면 이 염증 여드름이 없는 부위만 발라주세요. 그런데 염증이 또 가라앉고 나잖아요? 그럼 그때는 선크림을 정말 거기에 열심히 발라주셔야 돼요. 이 자외선이 여드름 흔적에 색소 침착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여드름 흔적 관리는 처음 3개월이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해주면 빨리 흉이 사라지는데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한 3, 4년이 지나야 이 색소 침착된 게 사라져요. 그래서 꼭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잘 관리해주시고요. 이 자세한 흔적 관리법은 제가 이전 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저 이미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보신 거 알아요. 그런데 할 거 다 해봤는데 난 안 되더라 하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것 중에 아직 해보지 않은 게 있다면 꼭 해봐주세요. 관심을 쏟아주면 피부는 분명히 나아지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하나하나 바꿔가 보면서 내 몸을 아껴주는 좋은 습관을 꼭 들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직접 경험하고 피부 공부를 통해 알게 된 화장품 개발자의 알찬 뷰티 정보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안녕!